지하철 구석. 더러운 외투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죠. 3초였어요. 그 3초 동안 14년이 스쳐갔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하지만 틀림없었죠. 태식 씨였습니다.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 3천억 기업 대표인 나, 그리고 노숙자가 된 그 사람들이 그를 발로 찼습니다. 냄새나, 저리 가. 나는 분노했죠. 하지만 몰랐습니다. 내 성공 뒤에 숨겨진 그의 14년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빛나는 하루가 될 거예요. 화요일 아침 8시 지하철 3호선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죠. 비서 문자가 울렸습니다. 대표님, 투자자 30분 후 도착합니다. 3천억 기업의 대표, 100명 직원을 책임지는 사람. 오늘도 바쁜 하루였죠.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하철 벽면에 광고가 보였죠. 크고 환한 광고판. 수연 F&B 3천억 매출 달성. 수연 씨 자신의 미소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자랑스러웠죠. 15년 전 떡집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고판 바로 아래 구석에 뭔가 보였죠. 구겨진 검은 외투, 쪼그리고 앉은 남자, 떨리는 종이컵. 수연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 3천억짜리 얼굴 바로 아래 노숙자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이상한 대비였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죠. 구석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았죠. 얼굴을 찌푸리며 피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바쁜 아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옆모습, 어디선가 본 듯한 어깨선,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설마,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헝클어진 머리,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 수연 씨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태식 씨? 이름이 떨리며 나왔죠. 태식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죠. 수연아, 잘 지냈어?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수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야? 손이 떨렸죠.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5만 원권 2장.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필요 없어.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내 돈으로 만든 회사인데. 수연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변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죠. 태식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했잖아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태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컵만 바라봤죠. 수연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돈으로 만든 회사? 그게 무슨 뜻이지? 미친 소리 아니야? 하지만 태식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20대 청년이 비웃음을 흘렸죠. 와, 자존심은 있네요. 근데 냄새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리고 발로 툭 종이컵을 밀쳤습니다. 동전이 와르르 바닥에 흩어졌죠. 몇 개는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태식 씨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더 숙였죠. 수연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년은 어깨를 으쓱했죠. 뭐, 사실 아니에요? 지저분한 건 맞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청년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과하세요. 청년이 비웃었죠. 뭐라고요? 노숙자 편 드시게?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사과하세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청년은 혀를 찼습니다. 미쳤네. 그리고 다음 칸으로 가버렸습니다. 수연 씨는 다시 태식 씨를 봤죠.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4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좁은 신혼방, 밀린 전기세 고지서, 병원비 독촉 전화. 태식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자. 수연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차갑게 돌아선 뒷모습. 이혼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던 순간.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죠. 수연 씨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떡집 아르바이트, 새벽 시장 납품, 작은 레시피 하나로 시작했죠. 정직한 맛, 정확한 납기. 입소문이 났습니다. 1년 후 작은 점포를 열었죠.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승인이 났습니다. 보증인이 계십니다. 은행원이 말했죠. 누구죠?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했지만 감사했습니다. 그 돈으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죠. 투자도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100억. 지금은 3천억 기업. 하지만 그 시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팅 1시간 늦습니다. 그리고 태식 씨 앞에 쪼그렸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연락도 안 하고? 태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 이상한 평화로움도 있었습니다. 너는 잘 됐잖아. 그걸로 충분해. 말끝이 떨렸습니다. 충분하다니. 당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수연 씨가 소리쳤죠. 태식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꼴이 중요해. 내가 웃고 있으면 그게 다야. 수연 씨는 울컥했습니다. 아까 그 말, 당신 돈으로 만든 회사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태식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졌죠.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봐.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명함을 받은 수연 씨. 박종민 법무법인 정도. 뒤집어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죠. 첫 투자금 5천만 원 2011년 3월 15일. 수연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2011년 3월 15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던 날.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승인이 났던 날. 보증인이 계십니다. 그날 은행원이 했던 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죠. 설마 당신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때 당신은 돈이 없었잖아요. 태식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없었지. 돈은. 하지만 방법은 있었어. 무슨 방법이요? 태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렸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식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석으로 걸어갔죠. 기다려요. 대답해요. 수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 가려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명함을 꽉 쥐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11년 3월 15일. 첫 투자금 5천만 원. 익명의 보증인. 그리고 태식 씨. 설마. 그날 밤. 수연 씨는 사무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죠.
책상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뒷면의 날짜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손이 떨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는 숨을 고르며 말했죠. 저, 태식 씨한테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 뒷면에 날짜가 있던데요.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 드디어 연락하셨군요. 수연 대표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2011년 3월 15일이 왜 적혀 있는 거죠? 남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으니까요. 태식 씨가 모든 걸 건 날, 당신을 위해서요. 수연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오십시오. 당신 회사 첫 투자금, 첫 보증서, 첫 계약서, 첫 거래처 모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태식 씨가 그 14년 동안 무엇을 잃었는지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젖어갔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날, 수연 씨는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의 성공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수연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2011년 3월 15일. 그 날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비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 취소하시겠어요? 수연 씨는 답장을 쳤습니다. 모두 미뤄요. 오늘은 개인 일정.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27층 건물이 보였죠. 수연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21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 F&B 대표님이시죠? 40대 중반 남자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분한 눈빛,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따라 들어갔죠. 넓은 사무실, 한쪽 벽면에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종민 변호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긴 이야기입니다. 수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식 씨가 정말 제 회사를?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당신 회사의 시작을요.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011년 3월 15일. 이날 태식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파일을 펼쳤죠. 오래된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전 아내의 대출 보증을 위해서요. 수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저희 집도 전세였고 빚도 있었고. 박 변호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았습니다. 수연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식 씨 어머니 집,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시세 8억. 그걸 금매로 6억에 팔았죠.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보였죠. 수연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그럼 어머니는 어디로? 박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태식 씨가 모든 비용을 대면서요.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6억 중 5천만 원을 당신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어머니 요양비와 당신 회사의 첫 거래를 위해 썼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당신 회사 첫 납품처 강남 호텔 체인 기억하시죠?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때 그 계약으로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박 변호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계약도 태식 씨가 만든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식 씨가 그 호텔 구매 담당자를 3개월 동안 설득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담당자 출근길을 기다렸죠. 떡 샘플을 들고요. 수연 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떡을 전달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떡이라고 했죠. 맛있으니 한번 기회를 달라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보였죠. 비닐봉지를 든 남자의 뒷모습. 태식 씨였습니다. 3개월 후 담당자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첫 계약이 성사됐죠. 수연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그 계약, 기적 같았던 그 순간,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3개월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건 2년차 확장 자금입니다. 1억 5천. 태식 씨가 이금융권에서 빌렸죠.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럼 이자가 연 20%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5년 동안 갚지 못했습니다. 이자가 원금을 넘어섰죠. 수연 씨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또 다른 파일을 꺼냈죠. 3년 차 당신 회사가 위기였죠. 대형 납품 사고, 배상금 3억. 수연 씨는 기억났습니다. 유통기한 문제였죠. 회사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들어왔었죠. 익명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은행원이 그렇게 말했었죠. 그 투자자가 태식 씨였습니다. 수연 씨는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3억을 어디서 구했어요?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신장을 팔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 중국 브로커를 통해 신장 하나를 팔았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병원 기록이 보였죠. 신장 적출 수술 2014년 8월 23일. 수연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의자에서 일어섰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왜 그렇게까지? 박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었죠. 수연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박 변호사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직 다 듣지 못하셨습니다.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죠. 더 있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년 차 프랜차이즈 확장. 투자금 5억이 필요했죠. 그것도? 네. 태식 씨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모았죠. 일용직, 야간 경비, 대리운전 하루 3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통장 내역이 보였죠. 수십 개의 입금,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작은 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 2억 3천.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족한 2억 7천은 불법 사채를 썼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사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박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집도 없었고, 담보도 없었고,
신용도 바닥이었죠.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 2018년 5월 12일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죠.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빚은 늘어났고 태식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박 변호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연락이 끊겼습니다.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죠. 수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제 당신이 본 모습, 그게 전부입니다. 수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내가 죽인 거예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몰랐으니까요. 몰랐다고 변명이 돼요? 14년 동안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첫 대출이 됐는지, 어떻게 첫 계약이 됐는지,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지. 수연 씨는 자신의 얼굴을 쳤습니다. 난 그저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해서라고, 내가 노력해서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박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식 씨는 당신이 모르길 바랐습니다. 당신이 떳떳하게 성공하길 원했죠. 떳떳하게? 이게 떳떳한 성공이에요? 수연 씨는 소리쳤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죠. 이건 태식 씨가 5년 전 제게 맡긴 편지입니다. 편지,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봉투를 건넸죠.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죠. 오래된 편지지.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수연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진실을 알게 됐다는 거겠지. 미안해. 숨겼어야 했는데 들켰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를 보는 게 행복이었어. 내가 웃는 걸 보는 게 내 전부였어. 돈은 다시 벌면 돼. 건강은 한쪽 신장으로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너의 꿈이 무너지는 건 나는 견딜 수 없었어. 이혼한 우리 사이지만 너는 여전히 내 사람이야. 내가 행복하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다시 만나면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고맙다고도.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편지가 눈물에 젖어갔습니다. 수연 씨는 소리내어 울었죠. 14년 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성공 뒤에 한 남자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박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더 있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 씨가 마지막으로 한 일, 가장 큰 일이 남았습니다. 뭔데요? 3년 전 당신 회사 최대 위기, 경쟁사의 특허 소송 기억하시죠?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100억 배상? 하지만 갑자기 합의가 됐었죠. 박 변호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합의금 100억. 태식 씨가 만들었습니다. 수연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100억을 어떻게? 박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파일을 건넸죠.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류를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파일 속 서류. 수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용증서 100억 원 채권자 용산파. 용산파? 목소리가 떨렸죠. 박 변호사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조직폭력배입니다. 서울 최대 사채 조직.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태식 씨가 조폭이랑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00억을 빌릴 곳이 없었죠. 박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계약서가 보였죠. 2022년 3월 태식 씨가 용산파를 찾아갔습니다. 100억을 빌리겠다고.
수연 씨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담보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14년 계약. 그들을 위해 일하는 조건으로. 수연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을요? 박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추심이었습니다. 빚 받아내는 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가 추심을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회사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죠.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보였죠. 태식 씨의 모습, 검은 옷을 입고 누군가의 집 앞에 서 있는 모습. 수연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3년간 일했습니다.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박 변호사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죠. 1년차 늑골 세개골절. 추심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2년차 왼쪽 눈 망막 손상. 시력 50% 상실. 또 다른 진단서. 3년차 무릎 인대 파열. 계단에서 밀려 떨어졌죠. 사진이 한 장 더 나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는 태식 씨. 수연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보여주지 마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무릎 때문에 걷기 힘들어졌죠. 그럼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100억의 이자까지. 3년간 일해도 30억밖에 못 갚았죠. 수연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남은 70억은? 박 변호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조직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수연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찾고 있다니? 태식 씨를 죽이려고 70억을 못 갚으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죠. 박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배 전단지였죠. 태식 씨 사진. 현상금 500만 원 제보 시 살해. 3년 전부터 숨어 살았습니다. 이름도 버렸고 집도 없고 신분증도 버렸죠. 수연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숨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직의 눈을 피하려면 완전히 사라져야 했죠. 수연 씨는 바닥을 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나는 몰랐어요. 내가 알았으면. 목이 메었습니다. 알았으면 절대 안 받았어요. 회사 따위 망해도 괜찮았어요. 당신이 이렇게 되느니. 박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 아셨으니까 태식 씨는 숨긴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어제 당신을 만난 건 실수였습니다. 피하려 했지만 눈이 마주쳤죠. 수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태식 씨 어디 있냐고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찾아야 해요. 조직이 찾기 전에. 수연 씨는 벌떡 일어났죠. 70억이요? 내가 갚을게요. 회사 팔아서라도 갚을게요. 박 변호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용산파는 돈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해요? 본보기입니다. 도망친 사람은 반드시 찾아서 응징한다는 메시지요. 수연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태식 씨는? 박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수연 씨는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찾아야 해요. 어떻게든 찾아야 해요. 어디서부터 찾으시겠습니까? 서울의 노숙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찾아야 해요. 어제 지하철에 있었어요. 3호선에.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본 순간 이미 떠났을 겁니다. 들킬까 봐요.
수연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박 변호사는 물을 건넸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요? 70억을 갚으면 조직도 손을 뗄 겁니다. 그들도 사업이니까요.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죠. 태식 씨를 직접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빚을 정리해 주겠다고 했죠. 그럼 태식 씨를 찾아서 조직에 넘기라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야 합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럼 태식 씨가 다칠 텐데. 그래서 당신이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이 70억을 주고 태식 씨를 보호하는 거죠.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회사를 유지하면서 70억을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대출입니다. 당신 회사 신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얼마나 걸려요? 빨라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수연 씨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태식 씨가 안전할까? 조직이 먼저 찾으면? 박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태식 씨를 찾으면 바로 연락하십시오. 수연 씨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섰죠.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태식 씨, 어디 있어요? 1층에 내려섰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수연 씨는 우산도 쓰지 않고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죠. 14년 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성공 뒤에 한 남자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신장 하나, 수십 번의 폭행, 3년간의 추심 생활, 그리고 지금도 쫓기는 목숨. 내가 죽인 거야. 길을 걷다가 멈췄습니다. 지하철 입구가 보였죠. 3호선. 어제 태식 씨를 만난 곳.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플랫폼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연 씨는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노숙자는 보이지 않았죠. 다음 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음 역.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5개 역을 돌았지만 태식 씨는 없었죠. 수연 씨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태식 씨.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숙자가 지나갔죠. 수연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노숙자가 멈춰섰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검은 외투 입은 남자 봤어요? 50대쯤 되는. 노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제발이요. 찾아야 해요. 노숙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서울역 가보세요. 거기 사람 많아요.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를 잡아탔죠. 서울역으로요. 빨리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밤 9시 역 광장에 노숙자들이 보였죠. 수연 씨는 한 명 한 명 살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사람 봤어요? 검은 외투 남자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수연 씨는 주저앉았죠.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노숙자가 몇 명인데 어떻게 찾아?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구석. 검은 외투가 보였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태식 씨?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태식 씨.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었죠. 수연 씨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발,
나타나요.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수연 씨는 젖은 옷 그대로 역 광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추위에 떨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왜 이래요? 나이 든 노숙자였습니다. 수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밤에 14년을 저 때문에 희생한 사람이에요. 노숙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당신 곁에 없을 거예요. 네. 자기를 희생한 사람은 상대가 자기를 찾는 걸 원치 않죠.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위험해요. 노숙자는 담요를 건넸습니다. 일단 좀 쉬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수연 씨는 담요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숙자는 자리를 떴죠. 수연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비가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태식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지하도 입구 누군가가 서 있었죠. 검은 외투, 구부정한 자세. 수연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10m, 5m, 3m.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식 씨였습니다. 수연 씨는 그 자리에 멈췄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식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찾아? 감기 걸리겠어. 수연 씨는 달려가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기침이 끊이지 않았죠. 수연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원 가요. 지금 당장.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신분증 없어. 진료 못 받아. 그럼, 그리고 태식 씨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어. 병원 가면 들켜. 수연 씨는 태식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 알아요.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100억도 조폭들도 전부요. 태식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왜? 태식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꿈꿨잖아. 자기 회사 갖는 거. 회사 따위. 당신 목숨보다 중요해요? 나한텐 중요했어. 내 꿈이. 수연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내가 다 갚을게요. 70억 내가 만들게요.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위험해. 당신이 더 위험해요. 지금 당장 떠나요. 내가 숨겨줄게요. 태식 씨는 수연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너한테까지 피해주고 싶지 않아. 피해라니. 당신은 14년 동안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검은색 밴.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렸죠. 태식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망쳐. 수연아. 뭐? 지금 당장 도망쳐.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태식 씨는 수연 씨를 밀쳤습니다. 가. 하지만 수연 씨는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태식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자들이 멈춰섰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죠. 태식 씨, 오랜만입니다. 우리 많이 찾았어요. 검은 밴에서 내린 남자들 5명이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앞으로 나왔죠. 40대 후반, 값비싼 정장, 차가운 눈빛. 태식 씨,
오랜만입니다. 3년이나 숨었네요. 태식 씨는 수연 씨를 뒤로 밀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관없어. 보내줘.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상관없다고요? 3천억 기업 대표가요? 수연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죠. 수연 F&B 김수연 대표. 잘 알죠, 우리도. 어떻게? 태식 씨 덕분에 큰 회사 됐다면서요? 100억까지 빌려서 말이죠. 남자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았죠. 그런데 말이죠. 70억을 안 갚고 도망쳤네요. 수연 씨는 태식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뭐라고요? 70억 제가 갚을게요. 그러니 태식 씨는 보내주세요. 남자는 껄껄 웃었습니다. 갚겠다고? 어떻게요? 회사 담보로 대출받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남자는 담배를 땅에 비볐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수연 씨에게 다가왔죠. 대표님, 세상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저희도 사업입니다. 돈을 받으면 되잖아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본보기예요. 본보기? 도망친 놈은 반드시 잡아서 응징한다. 그게 우리 규칙이죠. 남자는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뒤에 있던 남자들이 다가왔죠. 태식 씨를 향해. 수연 씨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안 돼요. 비키세요. 대표님 다치기 싫으면. 제가 갚겠다니까요. 남자는 혀를 찼습니다. 야들아, 저 여자 좀 치워. 덩치 큰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의 팔을 잡으려 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보였죠.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요. 폭행, 협박, 불법 사채? 전부요. 남자는 멈췄습니다. 리더는 눈을 가늘게 떴죠. 녹음이라고요? 수연 씨는 휴대폰을 높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용산파 전체가 무너질 텐데. 리더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대표님 용감하시네요. 한 걸음 더 다가왔죠. 근데 말이죠. 그 녹음 파일 경찰에 넘기기 전에 당신이 살아있을까요? 수연 씨는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자동으로 업로드되게 설정했어요. 제가 30분마다 해제 안 하면 자동으로 경찰청으로 전송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폭 두목은 잠시 망설였죠. 수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70억 받고 끝내세요. 아니면 전부 잃을 거예요. 조폭 두목은 담배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고 빨았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조폭 두목이 입을 열었습니다. 딱 일주일 줄게요. 수연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조폭 두목은 태식 씨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우리가 데려갑니다. 일주일 동안 보증이죠.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다칠 수 있잖아요. 안 다치게 할게요. 그냥 보관만 하는 거죠. 믿을 수 없어요. 리더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지금 데려갈게요. 선택하세요, 대표님. 수연 씨는 태식 씨를 봤습니다. 태식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가. 태식 씨. 일주일이면 돼. 넌 회사 지켜. 수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싫어요. 안 보내요. 태식 씨는 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14년 전에도 지금도. 손을 놓고 조폭 두목에게 걸어갔죠. 남자들이 태식 씨를 둘러쌌습니다. 두목은 수연 씨에게 명함을 던졌죠. 일주일 후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70억 준비하고요. 밴으로 향했습니다. 태식 씨가 차에 탔죠.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비가 쏟아졌습니다. 새벽 3시 서울역 광장. 수연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벌떡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회사로요. 빨리요. 새벽 4시 회사 사무실 불을 켰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재무장부를 열었습니다. 회사 자산 총액 3,247억. 현금성 자산 523억. 부채 1,200억. 순자산 약 2,000억. 70억을 만들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는 대출이 유일했죠. 수연 씨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졸린 목소리였죠. 미안해요. 급한 일이에요. 오늘 오전 9시까지 은행 대출 담당자 미팅 잡아요. 70억 신용대출. 70억이요? 갑자기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 당장 움직여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은 법무팀에 전화했죠. 박 이사님, 저 수연입니다. 긴급 계약서 필요해요. 채무 변제 계약서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수연 씨는 밤새 한숨도 안 잤죠. 오전 9시 은행 대출 상담실. 70억 신용대출이요?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네. 가능한가요? 회사 신용도는 충분합니다만 용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수연 씨는 준비한 답을 했습니다. 해외 공장 확장입니다. 급하게 땅을 사야 해서요.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에 일주일 정도. 3일 안에 안 되나요? 은행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연 씨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개인 자산도 담보로 넣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 40억. 차량 3억 주식 10억 총 53억입니다. 은행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면 3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씨는 서류를 작성했죠. 은행을 나섰습니다. 다음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비상 이사회를 소집했죠. 오후 2시 회의실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수연 씨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70억 긴급 대출을 진행합니다. 70억을요? 갑자기요? 해외 확장건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 이사가 물었죠. 대표님,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근 실적이 좋지 않은데. 수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문제 생기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못했죠. 수연 씨의 지분이 51%였으니까요. 가결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수연 씨는 사무실로 돌아왔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식 씨, 조금만 기다려요. 그날 밤, 수연 씨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소파에서 잤죠. 아니,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식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2일째,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연 씨는 직접 가져다 줬죠. 3일째, 심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내일 최종 승인 나옵니다. 수연 씨는 안도했습니다. 4일째, 승인 났습니다.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70억이 회사 계좌로 들어왔죠. 수연 씨는 즉시 박종민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70억 준비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용산파에 연락하세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수연 씨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조폭 두목의 목소리였죠. 70억 준비됐어요. 태식 씨를 돌려주세요. 빠르네요. 대표님, 내일 저녁 7시 용산으로 오세요. 태식 씨 다치지 않았죠? 걱정 마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 씨는 주먹을 쥐었죠. 내일이면 끝이야. 조금만 더. 5일째 저녁 7시. 용산 창고. 낡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와 함께 왔죠. 제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창고. 중앙에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식 씨가 앉아 있었죠. 수연 씨는 뛰어갔습니다. 태식 씨. 하지만 가까이 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태식 씨의 얼굴.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죠. 태식 씨. 이게. 태식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수연 씨는 조폭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안 다치게 한다면서요. 리더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죠. 다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교육했을 뿐. 교육이라고요? 도망치면 안 된다는 교육이죠. 수연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70억 여기 있어요. 이제 보내주세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리더는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죠. 부하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70억 맞습니다. 리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거래 성사. 태식 씨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수연 씨는 태식 씨를 부축했죠. 이제 끝났어요. 가요. 창고를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리더가 말했죠. 잠깐. 수연 씨는 멈춰 섰습니다. 뭐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70억 다 갚았잖아요. 리더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빚은 갚았죠. 하지만 이자는요? 수연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자? 3년간 이자. 연 30%. 계산해 보니까. 리더는 계산기를 꺼냈죠. 대충 30억 정도 나오네요. 말도 안 돼요. 70억만 갚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죠?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한 적 없는데요. 수연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억? 또 30억? 박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불법입니다. 이자 제한법 위반이에요. 리더는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여긴 법정이 아니에요. 우리 세계는 우리 룰로 돌아가죠. 수연 씨는 태식 씨를 봤습니다.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죠. 수연아, 가. 나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당신 또 남으면. 리더가 끼어들었습니다. 또 3년 일하면 되죠. 이번엔 좀 더 험한 일 시킬 텐데. 수연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경찰이다. 문 열어. 창고 밖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리더의 얼굴이 굳었죠. 뭐야?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할까요? 리더는 수연 씨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신고했어?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철문이 쿵쿵 울렸습니다. 10초 안에 안 열면 강제 진입한다. 리더는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죠. 일단 숨겨. 빨리.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태식 씨를 안쪽으로 끌고 갔죠. 태식 씨. 수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 부하가 수연 씨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리더는 철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죠. 경찰 4명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선 경찰이 물었습니다. 신고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불법 감금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리더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죠? 여긴 창고예요. 물류창고. 경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럼 수색해도 되겠네요? 영장 있습니까? 경찰은 잠시 멈췄습니다. 긴급 상황이면 영장 없이도. 긴급 상황이 뭐가 있죠? 아무도 없는데요. 수연 씨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제 남편이. 리더가 수연 씨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분은 거래처 사장님이에요. 물건 확인하러 오셨죠. 수연 씨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경고했죠. 입 다물어. 아니면. 수연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보이지 않았죠. 안쪽 창고에 숨겨놨으니까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경찰이 말했습니다. 리더는 웃었죠. 헛걸음하셨네요. 누가 장난 전화한 것 같은데요. 경찰들이 나가려 했습니다. 수연 씨는 절망했죠. 안 돼. 이대로 끝나면. 그때였습니다. 수연 씨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죠. 잠깐만요. 경찰이 멈춰섰습니다. 증거 있어요. 녹음 파일이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리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망친 놈은 반드시 잡아서 응징한다. 그게 우리 규칙이죠. 비키세요. 대표님 다치기 싫으시면. 그 녹음 파일 경찰에 넘기기 전에 당신이 살아있을까요? 경찰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리더는 얼굴이 굳었죠. 이건 조작이에요. 수연 씨는 계속 재생했습니다. 70억 빚은 갚았죠. 하지만 이자는요? 대충 30억 정도 나오네요. 또 3년 일하면 되죠. 이번엔 좀 더 험한 일 시킬 텐데. 경찰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지원 요청합니다. 용산 창고 불법 감금 및 사체 확인. 리더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가. 부하들이 뒷문으로 뛰었죠. 하지만 뒷문이 열리는 순간 더 많은 경찰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사방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10명, 20명. 리더는 당황했죠. 이게 무슨. 수연 씨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자동으로 업로드 된다고. 리더는 이를 갈았습니다. 거짓말이라며. 수연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이긴 했죠. 자동 업로드는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생중계는 진짜였어요. 화면에 라이브 방송 중 표시. 변호사님이 보고 계셨죠? 처음부터 끝까지요. 박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경찰들과 함께요.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완벽한 증거 확보했습니다. 리더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제길. 경찰이 수갑을 채웠죠. 용산파 2차로. 공갈, 협박, 불법 감금, 불법 사채업으로 체포합니다. 부하들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수연 씨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태식 씨는요? 안쪽 창고에 있어요.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태식 씨가 나왔죠. 밧줄에 묶인 채였습니다. 태식 씨. 수연 씨는 달려가 안았습니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태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수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14년 동안 했던 것처럼요.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경찰이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태식 씨는 자유로워졌죠. 박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용산파는 이제 끝입니다. 경찰이 3개월간 내사하고 있었죠. 오늘 결정적 증거를 잡았고요.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리더와 부하들을 태우고요.
창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수연 씨와 태식 씨만 남았죠. 박 변호사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태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70억은 어떻게 했어? 대출받았어요. 회사 담보로요. 미쳤어? 그럼 회사가...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14년 동안 나 때문에 잃은 것보다는 작아요. 태식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연 씨는 계속 말했죠. 어머니 집 8억, 신장 3억, 사채 이자만 수십억, 14년간의 고통,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7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식 씨는 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당신이 왜 미안해요? 수연 씨는 태식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14년 동안 몰랐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태식 씨는 수연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됐어. 다 끝났어.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수연 씨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당신 인생을 되찾아주는 거요. 빼앗긴 14년을. 내가 되돌려줄 거예요. 태식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수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다시 사줄 거예요. 강남 아파트 40억짜리. 아니, 더 좋은 걸로요. 수연아. 그리고 병원 갈 거예요. 당신 몸 치료해야 해요. 신장도, 눈도, 무릎도. 괜찮아. 이 정도는 안 괜찮아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난 안 괜찮아요. 당신이 아픈 게 제일 안 괜찮아요. 태식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4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고마워. 수연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박 변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요? 박 변호사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용산파가 몰수당한 자산 목록입니다. 그게 왜요? 태식 씨가 일했던 데가 3년간 30억을 갚았죠. 하지만 근로계약이 없었어요. 그럼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년간 강제노역, 배상금이 나올 겁니다. 수연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나요? 대략 15억 정도요. 태식 씨는 놀랐습니다. 15억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자산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겁니다. 태식 씨도 그중 한 명이고요. 수연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네. 70억 중 15억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태식 씨도 믿기지 않았죠. 정말요? 법원 판결 나오면 확정입니다. 3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수연 씨는 태식 씨를 안았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가지 더요. 또 뭐가 있어요? 용산파가 불법으로 운영한 기간 10년입니다. 그들이 받아간 이자 전부 불법이죠. 그럼 태식 씨가 갚은 30억, 사실 갚을 필요가 없었던 돈입니다. 원금 100억만 유효하고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해요. 수연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30억도?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5억, 30억, 총 45억이요. 태식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수연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의는 이기는 거구나. 박 변호사는 작게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결국은 이깁니다. 파일을 건넸죠.
서류 작성하시면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수연 씨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식 씨를 봤죠. 태식 씨도 수연 씨를 봤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박 변호사는 나가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모두요.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죠. 수연 씨는 태식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식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14년 동안 생각해 본 적 없어.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으니까. 수연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해 줄게. 뭔데? 일단 병원 가요. 전신 검사부터. 그 다음은 어머니 모셔올 거예요. 요양원에서. 태식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집 구할 거예요. 당신이랑 어머니랑 살 집. 강남 아파트요. 수연아. 마지막으로 수연 씨는 태식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회사같이 경영해요. 당신 몫이 반이에요. 아니, 그 이상이죠.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 경영 같은 거. 14년 동안 나를 경영했잖아요. 내 인생을, 내 꿈을. 그것보다 어려운 게 어딨어요? 태식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죠. 그건, 그렇네. 수연 씨도 웃었습니다. 그럼 결정이에요. 내일부터 출근이요. 내일? 네. 내일부터 당신은 수연 F&B 부회장이에요. 태식 씨는 놀랐습니다. 부회장? 당연하죠. 이 회사 절반은 당신 거예요. 아니, 사실은 전부 당신 거죠. 수연 씨는 태식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4년 동안 빼앗긴 거 하나씩 다 돌려줄 거예요. 집도, 건강도, 명예도. 전부요.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창고를 나섰죠. 밖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별이 빛나고 있었죠. 수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쁘다. 태식 씨도 하늘을 봤습니다. 그러게. 태식 씨, 응? 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뭔데? 수연 씨는 태식 씨를 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 부부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건 잠시 망설였죠. 천천히 가자. 14년 잃어버린 시간 천천히 되찾으면서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걷는 길. 그 길 끝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지하철 3호선. 똑같은 아침이었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달랐습니다. 구석에 노숙자는 없었죠. 대신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손에는 서류 가방. 태식 씨였습니다. 출근길이었죠. 지하철 벽면을 봤습니다. 광고판이 보였습니다. 수연 F&B -5천억 돌파. 대표이사 김수연 부회장 한태식. 사진 속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죠. 태식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구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연 씨의 목소리였죠. 태식 씨, 어디에요? 회의 10분 남았어요. 지금 가고 있어. 3호선 타고. 빨리 와요. 투자자들 기다리고 있어요. 알았어. 5분 안에 도착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죠. 태식 씨는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 시간, 자신은 노숙자였습니다.
구겨진 외투, 떨리는 종이컵,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지금은 달랐죠. 회사 부회장, 깨끗한 정장, 사람들의 존중하는 눈빛. 변했어? 많이 변했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인사했죠.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부회장실, 문을 열었죠.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 놓여 있었죠.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1년 전 요양원에서 모셨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함께 살았죠. 강남 아파트 30평짜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태식아, 우리 집이야? 네, 어머니. 우리 집이에요. 처음 며칠은 믿지 못했죠. 계속 물었습니다. 이게 꿈 아니지? 태식 씨는 매번 대답했습니다. 꿈 아니에요, 어머니. 현실이에요. 어머니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좋은 음식, 따뜻한 집, 아들의 보살핌. 3개월 만에 많이 좋아졌죠.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우리 태식이 정말 효자네. 태식 씨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늦었어요. 늦긴. 이렇게 효도하는데.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언제 데려와? 태식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이혼한 사이야? 네. 아직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빨리 다시 결혼해. 천천히요, 어머니. 천천히는 무슨. 너 나이가 몇인데. 태식 씨는 웃었습니다.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4년의 시간. 너무 많은 일이 있었죠. 다시 시작하기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 씨가 들어왔죠. 태식 씨 왔어요? 응. 방금 도착했어. 준비됐죠? 오늘 투자자 중요해요. 알아. 걱정 마.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해외 투자자 3명. 수연 씨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수연 F&B는 지난 1년간 매출 2천억을 증가시켰습니다. 신제품 라인 10개 출시, 해외 시장 진출 5개국. 올해 목표는 1조 매출입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특히 단기간 성장이요. 수연 씨는 태식 씨를 봤습니다. 이 성장은 부회장님 덕분입니다. 태식 씨는 놀랐습니다. 저요? 네. 부회장님이 오시고 회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수연 씨는 웃었습니다. 직원 복지가 바뀌었어요. 최저임금의 150%, 워라밸 보장, 육아휴직 1년. 부회장님 아이디어였죠.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야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감탄했습니다. 훌륭한 철학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투자는 성공적이었죠. 500억 투자 유치. 투자자들이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둘만 남았죠. 수연 씨는 태식 씨를 봤습니다. 수고했어요. 너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태식 씨, 응? 오늘 저녁? 시간 돼요?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저녁 먹으면서 얘기해요. 저녁 7시 한강변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죠.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둘 다 먹지 못했죠. 긴장했으니까요. 수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 씨, 응, 1년 됐어요. 그러게,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어. 수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식 씨는 어때요? 나랑 일하는 거. 태식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좋아. 진짜로. 힘들진 않아요? 힘들지. 가끔. 근데 행복해. 수연 씨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행이다. 왜 울어? 그냥 당신이 웃는 걸 보니까 내가 행복해서요. 태식 씨는 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태식 씨, 응,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다시 시작? 부부로요. 14년 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새롭게요. 태식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연아, 네, 나는 너한테 빚진 사람이야. 70억이라는 빚. 무슨 소리예요? 그건 내가 갚아야 할 빚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날 구했어. 그 빚을 어떻게 갚아?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 같은 건 없어요. 우리 사이에. 하지만 당신은 14년 동안 나를 지켜줬어요. 나는 1년 동안 당신을 지켜줬고요. 그건 이제 빚인 거예요. 무승부. 태식 씨는 웃었습니다. 무승부.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부터 빚도 없이 부담도 없이 태식 씨는 수연 씨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봤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수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천천히 가자. 결혼은 나중에. 일단 연애부터. 수연 씨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죠.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왔죠. 아니, 어머니는 이미 집에 계셨습니다. 다른 어르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요양원 원장실.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태식 씨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부하러 왔습니다. 기부요? 요양원 개선 비용 5억입니다. 원장은 놀랐습니다. 5억이요? 네. 어르신들 환경 개선에 써주세요. 시설도, 음식도, 의료도. 원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10년 계셨어요. 그때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회사로 갔죠.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 회의. 수연 씨가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제안합니다. 노숙자 지원 프로젝트.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연 씨는 계속했죠. 일자리 제공, 주거 지원, 의료 지원까지 연간 50억 투자합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수익이 없는데요? 수연 씨는 태식 씨를 봤습니다. 태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거죠. 이사들은 침묵했습니다. 수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가결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태식 씨와 수연 씨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잘했어요, 태식 씨. 너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50억이나.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해야 해. 나도 그 길을 걸었으니까. 수연 씨는 태식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어서. 태식 씨는 웃었습니다. 착하긴 그냥 사람일 뿐이야. 그날 저녁 태식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계셨죠. 왔니? 네, 어머니. 수연이는 조금 있다 와요. 그래. 손 씻고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어머니의 김치찌개. 맛있어요, 어머니. 많이 먹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 씨였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어서 와라. 밥 먹어. 네.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했죠. 이렇게 셋이 먹으니 좋네. 수연 씨는 웃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태식 씨도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죠. 태식 씨와 수연 씨가 함께. 내가 할게. 아니야, 같이 해. 둘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봤죠. 태식 씨는 수연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응? 행복해? 수연 씨는 웃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나도. 근데 태식 씨, 응? 우리 언제 결혼해요? 태식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자꾸 물어보셔. 나도 듣고 있어. 그럼 어떡해요? 태식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년 봄. 정말요? 응. 벚꽃 필 때. 그때 하자. 수연 씨는 태식 씨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다시 내 사람이 돼줘서. 태식 씨는 수연 씨를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날 포기 안 해줘서. 거실에서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휴, 저기 봐라. 설거지는 안 하고. 둘은 웃으며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식 씨는 창밖을 바라봤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15년 전, 가난한 신혼부부였습니다. 14년 전, 이혼했습니다. 그 후 14년,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지옥이 아니었어. 태식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 날 아침, 다시 지하철 3호선. 태식 씨는 출근길이었습니다. 광고판을 봤죠. 수연 F&B 노숙자 지원 프로젝트 시작. 사진 속에 자신과 수연 씨, 노숙자 쉼터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 회사 참 착하네. 태식 씨는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저 사람들 복 받을 거야. 그럴까요? 당연하지. 사람 살리는 일하는데.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타려는 순간 구석에 노숙자 한 명이 보였습니다. 태식 씨는 멈췄습니다.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노숙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식 씨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수연 F&B 부회장 한태식입니다. 저희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 아세요? 들어는 봤는데 신청하시겠어요? 일자리랑 집 드려요. 노숙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태식 씨는 노숙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함께 회사로 갔습니다. 그날 오후, 태식 씨 사무실. 노숙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샤워도 했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태식 씨는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내일부터 출근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창고 관리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은 천천히 배우면 돼요. 노숙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려주셨어요. 태식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수연 씨에게 했던 말, 내 인생을 살려주고 싶어. 이제 자신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또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죠. 결혼식장, 작은 식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만. 수연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턱시도를 입었죠.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15년 전 한 번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4년 전 이혼했죠.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주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14년 동안 신부의 꿈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요.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을 다시 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요. 주례는 두 사람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희생하고 지키고 살리는 것. 이제 두 분은 다시 시작합니다. 더 단단한 사랑으로. 태식 씨와 수연 씨는 서로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신랑, 서약하시겠습니까? 태식 씨는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신부, 서약하시겠습니까? 수연 씨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는 모른 척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맞춤으로 서약을 완성하세요. 태식 씨는 수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키스를 했죠. 하객들이 박수쳤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됐다. 그날 밤,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둘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행복해? 응. 너무. 나도. 태식 씨. 응. 우리 오래오래 살아요. 태식 씨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100년 해로. 100년이라니. 1000년 해로. 수연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장 좀. 진심이야.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죠.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수연 씨는 태식 씨 어깨에 기댔습니다. 태식 씨, 응, 고마워요. 뭐가? 14년 동안 날 지켜줘서. 태식 씨는 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날 포기 안 해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응? 이제 알았어. 뭘? 사랑이 뭔지. 뭔데? 태식 씨는 수연 씨를 봤습니다. 상대가 웃는 걸 보는 것. 그게 사랑이야. 수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 그게 사랑이야. 둘은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 후, 수연 F&B는 1조 기업이 됐습니다.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확대됐죠. 5천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태식 씨와 수연 씨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계셨고요. 어느 날, 태식 씨는 다시 지하철 3호선에 탔습니다. 광고판을 봤죠. 지나가는 학생이 저 회사 멋있지 않아요? 나도 나중에 저런 회사 만들고 싶어요. 태식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꼭 만들어. 아저씨는요? 무슨 일 하세요? 태식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사람 살리는 일에. 학생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멋있어요.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태식 씨는 내렸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삶을 주셔서.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외모가 아니라는 걸,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남습니다. 당신 곁에 사람을 봐주세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의 마음을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